네, 지금까지 우리 한국 표준 직업 분류랑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나올 것은 직업 정보 이해라고 해서 직업 정보의 어떤 총론적인 부분이에요. 여길 보고 나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형태로 직업 정보들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요. 여긴 총론이니까 그렇게 힘주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고 조금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챕터 2 직업정보 이해 들어오셨어요. 1번 직업정보의 의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직업정보란 미래사회 및 산업사회 변화, 직업세계 전망, 직업세계 구체적 정보, 자격요건, 취업정보, 취업처 등의 직업을 결정하고자 하는 의사결정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직업 정보라는 건 그냥 직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재반 정보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 직업 정보를 통해서 알지 못했던 어떤 직업 세계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직업에 대한 어떤 비전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나 이 일을 해보고 싶다. 이거 괜찮은 일인데? 라는 어떤 동기를 부여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현재와 미래의 어떤 직업 선택에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기회를 제공받기도 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직업 정보라고 하는데, 음 뒤에 나오겠지만 한국 직업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 직업사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요. 정말 뭐 엄청나게 다양한 직업에 대한 총사전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직업상담사라는 직업도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직업상담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그다음에 직업상담사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의 강도는 어떤지, 직업상담사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의 학력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직업 정보다. 직업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뭐 어떤 직업에 대한 정보를 알기도 하고 동기도 부여받을 수 있고 이런 역할들을 한다고 해요. 직업 정보라는 게 뒤에서 조금 더 볼 거고요. 다만 과거의 직업 탐색이나 은퇴 후의 취미 활동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한다? 맞아요, 틀려요? 직업 정보란 과거 직업 탐색이나 은퇴 후 취미 활동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그건 아니죠, 그쵸? 취미 활동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요. 2번 직업 선택과 직업 정보라고 되어 있어요. 필기에 가끔 나옵니다. 필기에. 뭐 사실 이거 실기에 나오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필기에 가끔 나오는데 이거에 사실 내용이 어려워요. 보면 읽어 볼게요. 직업 선택과 직업 정보. 직업과 진로를 선택하는 각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와 직업 세계에 관한 정보는 필수적으로 중요하다. 당연하죠. 직업 선택에 있어서 결정 모형은 기술적 직업 결정 모형과 처방적 직업 결정 모형으로 구분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 당연히 어떤 직업 결정 과정에서 직업 정보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죠. 이제 그렇다면 사람들은 직업 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면 이게 바로 기술적 모형과 처방적 모형이라는 거예요. 기술적 모형과 처방적 모형으로 나눠서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진로 결정을 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를 기술한 모형이 기술적 진로 모형이 직업 결정 모형이고, 어떻게 해야 더 합리적으로 진로 결정을 잘할 수 있는가라는 게 처방적 직업 결정 모형이에요. 근데 이게 필기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필기에 나오는데 이것도 조금 요령 있게 공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술적 직업 결정 모형 말고 처방적 직업 결정 모형만 기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다음 중 처방적 직업 결정 모형이 아닌 것은, 혹은 기술적 직업 결정 모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올 텐데, 그럼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처방적 직업 결정 모형만 기억을 하면 되는데, 뭐만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앞 글자들만 보면 카츠, 겔라트, 칼토 이렇게 돼 있죠. 기역이나 키읔 뭐 이런 것들이죠. 요렇게 기억을 하세요. 키읔이나 기역. 기억 이렇게 된다. 카츠, 겔라트, 칼토니까요. 이게 아닌 것들은 기술적 모형이에요. 요렇게 기억을 하는 게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요것만 알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3번 직업정보 처리 과정. 얘도 필기에 나옵니다. 필기에. 근데 너무 당연해요. 어떤 식으로 직업정보가 처리되는지. 일단 직업정보에 우리 뒤에 볼 내용들이요, 이 순서예요. 결국에 직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그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가공해서 이용자가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그걸 환류, 즉 평가해 주는 과정을 거치고 다시 피드백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이건 어렵지 않죠. 이걸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요. 근데
다음 중 직업 정보의 처리 과정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너무나 당연하다. 이건 모르시면 안 돼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 정보로서 갖춰야 할 요건이요. 얘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읽어만 볼게요. 직업 정보는 객관성이 담보해야 된다. 당연하죠. 어떤 주관에 의해서 만들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직업 정보의 활용이 효율성 측면에서 이용 대상자의 진로 발달 단계는 수준, 이용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개발하여 제공해야 된다. 출처가 명확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개발 용도를 명시하여 부적절한 과거의 직업 세계나 노동시장 정보가 구직자나 청소년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죠? 아주 과거에 있었던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되면 돼요? 안 되죠. 안 되겠죠, 당연히. 이 어떤 직업 정보에 대한 총론에서 문제가 나올 때는 뭐 과거의 어떤 것 이런 게 나오면 대부분 틀린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넘어와서요. 직업 정보의 역할이요. 얘는요. 실기에 가끔 나옵니다. 가끔. 가끔. 근데 뭐 다음 중 직업 정보의 역할 네 가지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도 어렵지 않아요. 일단은 대안을 제공한다. 대안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다음에 간접적,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간접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다음에 재조정이라고 있거든요. 그 밑에 재조정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다음에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에 동기 체크하세요. 보면 직업 정보라는 게 어떤 건지 대충은 알았죠. 여러 가지 뭐 직업에 관한 뭐 제반 정보들이 직업 정보인데 이런 것들이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럼 당연히 일단은 대안적 정보를 제공받는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나는 이러한 직업들이 뭐 나의 어떤 직업 선택에 있어서 요러한 것들을 해보고 싶어 할 수 있겠네라는 대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직업은 이런 일을 하는구나라는 어떤 간접적 체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조정. 이 직업에 대한 직업 정보를 받고 나니까 나는 이것과 적성과 능력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재조정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나 이 직업 정보를 보니까 나 이 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렇게 네 가지요. 이거 굳이 뭐 두 문자로 암기 안 하셔도 되죠. 대간제동이라고 기억을 하실 수도 있고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이 정도는 충분히 기억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안을 제공받고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재조정해 볼 수 있고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 요 네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하시자고요. 그다음에요. 6번 민간 직업 정보와 공공 직업 정보요. 굳이 중요하다고 하면요. 여기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필기에 나오기도 하고요. 실기에 나오기도 하는데 뭐 민간 직업 정보의 특징을 쓰시오, 공공 직업 정보의 특징을 쓰시오 이렇게 실기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중 직업 정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게 민간 직업 정보랑요, 공공 직업 정보랑요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필기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 답안이 굉장히 두드러져 보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요. 민간 직업 정보와 공공 직업 정보가 민간 직업 정보 같은 경우에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민간에서 만들겠죠. 어떤 민간 기업이나 사설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상업적 이익을 위해 만드는 게 바로 민간 직업 정보겠죠. 그다음에 공공 직업 정보는 당연히 어디예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이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것들일 거예요. 이러한 차이들로 인해서 굉장히 특징들이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한번 볼게요. 민간 직업 정보 한번 볼게요. 민간 직업 정보는 민간 기업이나 사설 기관에서 상업적 이익을 위해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것으로 아래 같은 특징이 있다. 필요한 시기에 한시적으로 신속하게 생산한다. 그다음에 특정 목적에 맞게 해당 분야와 직종이 제한적이다. 객관적으로 공통적 기준에 따라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직업 정보와 비교가 적고 활용성이 낮다. 유료로 제공된다. 그다음에요. 공공 직업 정보의 특징 한번 보시죠. 공공 직업 정보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공익을 위해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조사 분석된다. 특정 분야 및 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산업의 직종을 대상으로 한다.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는 거 보이시죠? 그다음에요.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하여 관련 직업 정보가 비교가 용이하다. 그다음에 다른 정보에 미친 영향이 크고 연관성도 높다. 그다음에 정부 및 공공기관 주도로 생산되고 운영되며 무료로 제공된다. 이런 특징이 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다음 중 민간 직업 정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료로 제공된다라든지 공공 직업 정보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 유료로 제공된다라든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라든지 이러한 특징들이 나오면 필기에서 그거 틀린 거죠. 그렇죠? 실기에 나올 여지들도 있으니까요. 그냥 간단하게는 기억해 두시자고요. 됐습니다. 넘어가 보면요.
그다음에요. 우리 이제 직업 정보의 수집 나오는데요. 조금 전에 봤어요. 직업 정보라는 걸 어떤 처리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생각해 보세요. 보지 말고. 일단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수집 먼저 해야 되죠.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분석하고 가공하고 제공하고 평가하고 요 사이클로 돌아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모르시면 안 돼요.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일단 수집을 잘해야겠죠. 수집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어요. 직업 정보 같은 경우에 어떤 이용자의 요구에 맞춰서 직접 수집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수집돼서 정리된 자료를 뭐 재가공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재수집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한번 보면 1번 직업정보 수집에 의해 직업정보의 수집은 이용자의 요구에 맞춰서 수행되며 그 방법으로 구입할 수도 있고 기증받을 수도 있고 인터넷이나 통신에 의할 수도 있고 상담에 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업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다음에요. 직업정보 수집 시 유의사항, 유의점이요. 이게 의외로 필기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거든요. 굉장히 쉬운데 자주 나와요. 첫 번째, 명확한 목표를 세운다. 그다음에 직업 정보 외우지 마세요. 직업 정보는 계획적으로 수집한다. 뭐 당연하죠. 자료 출처와 수집 일자를 기록해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직업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연 최신의 자료나 과거의 걸 반영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최신의 자료인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이런 식의 문제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최신의 자료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다음에 직업 정보 수집에 필요한 도구를 사용한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더 알아보기 보면 직업정보 수집을 위해 질문지 작성 시 유의사항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자주 나오는데 응답하기 쉬운 질문일수록 질문의 앞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조금 어떤 거부감이 덜하겠죠. 쉬운 게 앞에 올수록. 그렇죠? 만약에 문제에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민감한 질문을 앞에 배치한다. 이런 거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그렇죠? 민감한 질문들이 앞에 나오면 뭐예요? 민감한 질문들이 그렇게 초반에 배치게 되면 응답을 좀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틀리고 그다음에 폐쇄형 질문의 응답 범주는 포괄적이어야 된다. 뭐 당연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응답자의 이해 능력을 고려하여 설문 문항이 작성되어야 된다. 당연하죠. 객관적 질문의 응답 범주는 상호 배타적이어야 된다. 우리 이전에 포괄성과 배타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포괄성과 배타성에 대해서. 배타성이 뭐예요? 배타성이 뭐예요? 여기도 해당되고 저기도 해당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객관식 문항인데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포괄성과 배타성의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이중 질문 당연히 배제되어야겠죠. 이중 질문. 보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 뭐 "수집한 정보는 항상 유효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료라도 별도로 보관하여 활용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당연히. 그쵸? "항상 유효하다. 과거의 자료도 중요하다." 이런 식의 언급은 워딩은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신뢰도 측정을 위해 뭐 어떤 뭐 짝으로 된 문항들은 함께 배치해야 된다." 이것도 틀려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항인데 신뢰도 측정을 위해 짝으로 배치된 문항, 짝으로 된 문항들은 함께 배치한다. 이거 맞다 틀리다? 틀려요. 그러니까 비슷한 문항들을 같이 배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아니요. 비슷한 문항일수록 어떻게 해요? 좀 떼어놔야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어떤 답하는 걸 좀 피할 수 있겠죠.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고렇게 응답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민감한 질문은 앞에 배치한다. 이것도 맞아야 틀려요? 이것도 틀리다고요. 그렇죠? 초반에 배치하면 응답 거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요 정도이고요. 대부분 공공직업 정보랑 민간 직업 정보를 빼면은 대부분 실기보다는 필기 위주로 나오는 분야니까요. 그리고 꽤 자주 나와요. 꽤 자주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외우지 않고 공공직업 정보, 민간 직업 정보 빼고 나머지는 그냥 외우지 않고 충분하게 보면서 그냥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한국 직업 사전인데 얘가 좀 양이 많고 한국 직업 정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의 좀 짧게 했는데 잠깐 쉬었다가 이 한국 직업 사전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실게요.